고기 좋아하십니까? 고기 한 점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하나는 건강을 살리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고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먹는 순간 혈관을 막고 뇌를 망가뜨리는 고기, 반대로 오히려 치매를 막고 뇌를 젊게 만드는 고기도 있습니다. 50년 넘게 뇌만 들여다본 의사로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앞으로 고기 드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년 건강을 지키는 생생한 정보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근육 유지에도 좋지요. 하지만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같은 고기라도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평생 고기를 즐겨 드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높아진 분들이 그 안에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고기의 종류와 조리 방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72세 이만복 어르신은 하루 한 끼는 꼭 고기를 드셨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기운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름진 삼겹살을 센 불에 구워서 탄 부분까지 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소금도 푸짐하게 뿌리셨고요. 검사 결과 혈압은 높고 뇌혈류 속도는 느려져 있었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일상 대화 중 단어를 찾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고요. 사실 고기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 많은 부위에는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많고 센 불에 구워 탄 고기에는 발암물질과 염증 유발 성분이 생깁니다. 이런 성분이 뇌혈관을 막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손상을 주는 겁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인 74세 박정임 어르신은 고기를 아주 건강하게 드십니다.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이나 수육, 고기를 삶아서 드시고 기름은 제거하고 양파나 채소랑 함께 드십니다. 같은 고기인데도 몸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혈압 안정, 뇌혈류도 좋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또래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름을 줄이고 탄 부분을 피하고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 그리고 먹는 양을 조절하신 겁니다. 고기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이 많은 부위는 피해야 합니다. 삼겹살보다 목살, 갈비보다는 안심, 양지보다 우둔처럼 덜 기름진 부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째, 조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태우지 말고 삶거나 찌거나 굽더라도 약한 불에서 태우지 않고 조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함께 먹는 반찬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늘, 양파, 상추, 이런 채소들과 함께 먹으면 기름 흡수를 줄이고 소화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고기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고기를 줄이라고 하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기에는 단백질, 철분, 비타민 B군 같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고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이 들수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지방을 어느 정도 섭취해도 간과 신장이 잘 처리해 줍니다. 혈관도 탄탄하니 기름기도 쉽게 흐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도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름지고 염분 많은 고기를 매일 먹는다면 몸은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염증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염증은 온몸을 돌아다니며 특히 뇌혈관을 건드립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 치매, 손떨림, 기억력 저하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76세 유봉자 어르신도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어지럼증과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응급실로 오셔서 뇌 영상 검사를 해보니 경미한 뇌경색이었고요.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놀랍게도 거의 매일 갈비탕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셨고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고기 반찬이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누적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름 많은 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훈제된 고기, 그리고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몸속 염증과 혈압을 천천히 높이는 만성 독성이 됩니다. 특히 국물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고기에서 우러난 기름과 조미료, 나트륨, 불에 태우면서 생긴 유해 성분들이 국물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국물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 독을 직접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고기는 우리 뇌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뇌세포 재생의 재료가 되고 아미노산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게 뇌를 살리는 식사가 될 수도 있고 뇌를 망치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강하게 고기를 먹는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양을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면 소화 부담도 줄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기름을 꼭 제거하세요. 삶거나 찐 고기는 표면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드시고 기름 많은 부위는 미리 잘라내 주세요. 채소와 함께 드세요. 마늘, 양파,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은 고기와 함께 먹을 때 염증을 줄이고 흡수를 도와줍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고기는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꼭꼭 오래 씹어야 소화가 잘 됩니다. 한 끼만 고기 드셔도 충분합니다. 하루 3끼 모두 고기 반찬을 먹는 건 60대 이후엔 몸에 부담이 큽니다. 하루 한 끼 정도만 단백질 공급 목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78세 최순례 어르신께도 이렇게 식단을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잘 못 믿으셨어요. 끊으면 힘 빠져서 못 걷는다. 고기 없으면 밥맛이 없다 하시면서요. 하지만 설득 끝에 3개월만 고기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꿔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잠도 잘 오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살아난 걸 본인이 먼저 느끼셨습니다. 손주의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나고 예전에 보던 드라마 줄거리도 기억이 나신다고요. 그게 바로 몸 안에 염증이 줄면서 뇌가 제 기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강에 좋지 않은 고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은 이미 제조 단계에서 질산염이라는 방부제를 사용합니다. 이 성분은 위에서 분해될 때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위암, 대장암, 그리고 뇌신경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짠맛을 내기 위해 과도한 나트륨과 조미료가 들어가 혈압과 혈관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거나 센 불에 바짝 구워 먹으면 독성이 더 강해집니다. 간편하고 맛있다고 해서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일주일에 1~2번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름 많은 부위입니다. 삼겹살, 양지, 갈비, 족발. 이런 부위는 지방 함량이 높고 굽거나 삶을 때 기름이 많이 우러나옵니다. 이 기름 안에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혈관의 기름때가 끼게 됩니다. 이게 뇌경색 치매,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런 부위는 부드럽고 씹기 좋아 오히려 과식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식사 후 더부룩함, 가스, 설사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국물 고기입니다. 갈비탕, 곰탕, 육개장 등 국물 요리는 고기에서 우러난 기름과 조미료가 함께 섞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방과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단 한 끼에 초과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압이 오르고 신장 기능에도 부담이 갑니다.
특히 고기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밥과 국물 속 지방이 만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당뇨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반면 비교적 건강에 좋은 고기도 있습니다. 첫째, 지방 적은 부위입니다. 닭가슴살, 소고기의 안심, 돼지고기의 등심, 우둔살 등 이런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삶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드신다면 기름을 거의 제거할 수 있고 영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불에 태우지 않은 고기입니다. 구워 드시더라도 센 불이 아닌 중불에 속까지 익히되 겉이 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불에 탄 고기 겉면에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건 특히 신경세포 손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드시더라도 검게 탄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셋째, 채소와 함께 먹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항산화 작용이 있는 채소들을 함께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흡수도 더 천천히 일어나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 부추, 키깨시,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은 뇌세포 보호에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고기와 술, 특히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소주, 맥주. 이 조합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야 할 간이 술까지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간 기능 저하, 염증 증가, 결국은 뇌에 전달되는 영양분도 부족해지고 독소는 오히려 더 쌓이게 됩니다. 고기와 국물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건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부르는 식사입니다. 제가 진료 중 가장 마음 아팠던 환자분 중 82세 장정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정하시고 성격도 밝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검사해보니 뇌 위축이 또래보다 심했고 혈관도 좁아져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보니 거의 매일 삼겹살과 맥주, 그리고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식단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께서 실제 생활에서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 구성 예시와 식사 후 내 건강을 지키는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 중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이 가뿐해졌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건강 식단 예시. 고기를 포함하되 건강하게 구성한 식단입니다. 아침 식사. 현미밥 반 공기, 삶은 달걀 1개, 두부구이 또는 들기름에 살짝 볶은 시금치, 미역국 국물은 반만, 김치 1젓가락. 이 식단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부와 계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시작하면 오전 내내 뇌가 맑고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점심 식사. 잡곡밥 반 공기, 삶은 소고기 안심 60g, 상추 깨집해 싸서 마늘 양파와 함께, 가지볶음이나 브로콜리 나물, 된장국 짠맛은 줄이기. 이 조합은 고기를 먹되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합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하고 브로콜리는 뇌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저녁 식사. 죽이나 부드러운 밥, 닭가슴살찜 50g, 호박나물이나 콩나물 무침, 김과 무생채, 미소된장국. 저녁엔 되도록 가볍게 지방 적은 단백질 위주로 소화가 잘 되는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저녁에 드셔도 부담이 없고 기억력 유지를 위한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식사 후 내 건강 습관. 10분 산책. 밥을 드신 뒤 바로 눕지 마시고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소화에도 좋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하루 1분 뇌 운동.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무릎을 번갈아 터치하는 동작을 1분간 반복하세요. 이렇게 좌우를 교차하는 움직임은 뇌의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해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분 조용한 호흡. 식사 후 혹은 자기 전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식 호흡은 뇌에 산소를 풍부하게 보내주고 스트레스를 낮춰 뇌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께 이렇게 식단과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매일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시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실천 후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10점 이상 상승하셨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고기만 줄였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고기와 건강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더 깊이 있게 고기를 먹으며 혈관과 뇌를 지키는 식사 타이밍, 그리고 피해야 할 잘못된 고기 섭취 습관, 계속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드시는 시간과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고기를 먹기에 좋은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는 되도록 오전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시간대는 위와 간이 깨어 있고 소화 효소 분비도 활발하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녁 늦게 드시는 고기는 몸이 거의 휴식 모드에 들어간 상태에서 기름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축적됩니다. 이때 들어온 포와 지방은 밤새 혈관에 남아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는 고기를 드시더라도 양을 줄이고 기름 적은 부위로 바꾸셔야 합니다. 식사 시간도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야 몸이 온전히 회복하고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드실 때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 반찬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습관입니다. 밥보다 고기 양이 더 많거나 반찬 전체가 육류 위주인 식사는 60대 이후에선 과식과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탄 고기를 그냥 드시는 습관입니다. 구운 고기의 겉이 조금 탔다 싶으면 그 부분만 잘라내고 드셔야 합니다. 검게 탄 고기 부분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고기를 소금이나 양념에 과하게 찍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된장에 많이 찍거나 소금을 직접 뿌려 먹는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훌쩍 넘기 쉽습니다. 이건 곧바로 고혈압과 연결됩니다. 넷째, 고기와 함께 술을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소주 한 잔쯤 괜찮겠지 하실 수 있지만 술은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고기와 함께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조합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다섯째, 고기를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는 습관입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몸을 누이거나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직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드시면서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육류와 채소, 단백질과 섬유질, 지방과 수분,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식사하는 분들이 뇌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살의 고길자 어르신은 지금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계산도 빠르십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고기를 드시지만 늘 찐 채소와 함께 기름기를 제거한 상태로 조리하시고 절대 밤에는 고기를 드시지 않습니다.
아침엔 꼭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식사 후에는 창밖을 걸으시며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십니다. 그렇게 하신 지 10년. 지금은 약도 줄이고 병원에 오시는 횟수도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그분은 아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아끼는 법을 알게 된 거지요.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던 식사 습관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 종류를 잘 고르고 조리법을 바꾸고 시간과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뇌와 혈관, 나아가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 짠 국물, 탄 고기, 술과 함께한 식사, 그 모든 것이 몸 안에 염증을 만들고 조용히 혈관을 좁히며 기억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함께 먹고 삶거나 찐 고기를 소량으로 즐긴다면 같은 고기여도 몸을 회복시키고 뇌를 보호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드시는 그 한 끼, 그 고기 한 점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고기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기를 다르게 드시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내 몸과 마음을 아끼는 방식으로 고기를 건강하게 먹는다는 건 결국 내 삶을 더 깊고 길게 누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식사 습관을 하고 계셨던 적 있으신가요? 고기 드시는 방법을 바꾸고 몸의 변화를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기, 이제는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